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게시판 보니까 파스타 명대사가 올라왔어요. 무서운 방송이네요, 여기. 무서운 방송이다. 가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내 주방에 여자는 없다, 이런 거, 죄송합니다. 예. 해보세요, 한번. 이성균, 예? 뽀소 빠래, 이거는. 예? 뽀소 빠래, 너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지? 하자, 나랑. 뭐 어떻게 이런 데서. 오글오글. 내 주방에 여자는 없다. 다음에 연습해서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성대모사 특집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네, 거야? 그러니까요. 내가 박근혜하고 막. 그 심사위원, 우리 강일구 씨. 강일구 씨. 강일구 심사위원님 모시고,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다 성대모사 하는 걸로. 하기로 하죠. 난 남은 누가 일 할까? 뭐 할 건데? 저는 마초맨? 마초맨? 어우, 예. 너무 간단하잖아. 너무 간단한가? 좀 다른 거 연습해서 오세요. 저는 일단 박근혜 언니 할게요. 조금만 해보세요, 한번.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부끄러워. 에볼라 지원 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뭐 이런 거. 근데 목소리는 안 비슷한데 내가 배웠어요. 네. 김용민 PD님이 이 성대모사를 할 때는 이게 목소리가 비슷하고 이런 거 상관없고 어조 있잖아. 어조. 이 어조만 인토네이션. 따라하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들린대요. 근데 어조를 연습했잖아. 뉴스 보면서. 에볼라 바이러스를 파견하겠습니다. 에볼라. 에볼라를 파견한다. 그건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나 미치겠다. 아무튼 우리 청취자분들이 진짜 네. 빠르세요. 아니 그러니까. 벌써 우리 대단하십니다. 팟빵 이 댓글 게시판에 김우정 대표님 사진도 떴어. 근데 머리 이렇게 싹 이렇게 단정하게 네. 예쁘게 하시고 양복 입으시고 예. 되게 댄디한 모습에 제가 낸 책인데, 망한 책이에요. 책 이름이 그래요? 뭐죠? 돈과 예술의 경제학이라고. 돈과 예술의 경제학. 잠깐만 어려운 거 다 들어가서 돈 우리 김우정 예술. 대표님은 또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인기 필자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쓰는 족족 뭐 좋아요가 3,000개, 3만 개 막 확 달리고, 예, 진짜 제일 글도 아주 잘 쓰시고 아주 다작. 이틀에 하나씩 나와 기사가. 예, 진짜요? 깊이는 낮고요. 조회수 중심으로 쓰고 있는. 그게 중요하죠. 네네. 일단 많이 보는 게 네. 중요한 겁니다. 네. 아무튼. 자, 하여튼 우리 김우정 대표님의 이런 뭐랄까요, 바다처럼 넓은 매력. 바다처럼 넓으면서 티티카카 호수처럼 굉장히 고매한 매력을 이제 살펴봤고요. 네. 우리 그냥 작품 얘기로 그러니까요. 돌아가죠. 제사의 국적. 그럼 제사의 국적이라고 하면은 국적이 네 번째라는 거예요. 네 번째 국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소외된 국적이라는 뜻이 맞고요. 정확하게 아까 이제 제일교포 얘기하셨는데 제일교포는 국적이 있는 분들이시죠. 네. 이제 동포, 제일동포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지 좀.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그러니까 제일동포 1세들 그분들이 한 60만 명 정도 되시는데 그중에 지금 한 6, 70년 됐죠. 지금 국적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개 정도. 일본에 귀화하실 수 있고 네. 남한, 북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1세들이 돌아가셨죠. 지금 거의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남긴 유언이 통일된 조국에 귀화하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남북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을 선택하면 그 분단된 조국을 인정한다고 여기신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분들이 국적을 선택 안 해서 일본에 있던 미 군정이 임시 국적을 부여했는데 그게 바로 조선적이었어요. 조선적. 그래서 그 조선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10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통일을 기다리면서 아직도 우리의 그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딱히 뭐랄까요? 웹툰의 형태를 취하려고 했던 다른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가장 중요했던 건 사실 영화를 만들고 싶죠. 근데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이 모티브가 됐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저희 주인공이 이 조선적 고등학교, 조선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조고. 혹은 민족고등학교, 민족학교. 여기 이제 싸움을 가장 잘하던 분인데 실제 살아계신 분을 모티브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조고의 그 자존심은 절대로 우리 다구리를 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의 그 사무라이 칼에 맞서서 맨손으로 싸우는 게 이제 조고의 자존심이었대요. 근데 그 실제로 살아계신 그분께서 그 칼에 맞서서 교복을 벗어서 팔에 감고 네. 칼을 막으면서 싸웠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거죠, 제가. 그 장면을 제가 그림으로 이제 작화가한테 그려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장면을 표현하는데 가장 좋았던 매체가 웹툰이었어요. 눈 내리는 벌판에서 17대 1로 싸우는 뭐 그런 네. 모습.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영화 이제 60만 번의 트라이라든가 박치기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이제 좀 저예산 영화로 네. 만들어졌죠.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웹툰은 뭐
보통 한번 연재가 되면 몇백만 명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가치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선택한 매체가 웹툰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웹툰이 갖고 있는 확장성을 좀 더 그렇습니다. 이용해보고 싶었다. 네. 아주 이럴 때 쓰는 말 있죠. 해안이다. 지금 또 게시판에 돈과 예술의 경제학 표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네. 빠르다. 그 금융위기 때 출판을 해가지고요. 네. 1쇄에서 망한 작품이에요. 근데 명저라고 불리는 명저. 아직 팔고 있습니다. 많이 30% 세일해서 팔고 있습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고요. 네. 아, 경제가 요즘도 계속 어려우니까 네. 스테디셀러가 될 수도 있는 책이라고 보입니다. 자, 다시 이제 단풍의 네. 그 제사의 국적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그 사실 제일교포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네. 있어 왔었고 뭐 여러 가지 장르, 다큐멘터리, 드라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이 단풍에서 스토리텔링 단체라고 할 수 있죠. 그룹 단풍에서 다시 한번 제일교포 문제에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제가 예전에 그 석사 학위를 듣던 시절에 그 한민족 공동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디아스포라라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이제 나라를 잃고 떠돌던 유태인 같은 민족들을 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디아스포라가 약 7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재외 동포가 700만 명입니다. 우리가 아는 조선족도 있고 우리 연변에 조선족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네, 맞아요. 도망가. 그다음에 네.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버려졌던 네. 그런 분들은 나라가 챙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6.25 때 죽은 병사 시체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살아있는 동포조차도 나라가 챙기지 못하고 있다. 뭐 제가 나라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라도 우리 동포, 지금 살고 있는 5천만 동포들에게 알리는 게 목표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701만 명이에요, 정확하게. 701만 명의 동포들이, 그리고 지금 참정권 문제도 굉장히 핫하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고 가장 중요했던 건 통일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민족의 가장 최대 화두고, 그래서 그 통일의 얘기를 이 제일동포의 이야기를 빌어서 작품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대학교 교양 역사 수업 시간 네. 그런 것 같은. 그런데 대표님 좋아요. 지금 뭐 이거 이제 웹툰 제작을 하시는데 네. 이게 쉽지는 않다고 그럼요. 들었어요. 네. 가장 어려운 점, 이 소재로 이렇게 스토리 만드는 그룹을 이끌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지금 어떤 건가요? 가장 어려운 건 돈이고요. 네. 제가 어디나. 사실은 5작품 만들면서 네. 거의 제 돈으로 했어요. 사비를 털어서 했기 때문에 진짜. 제가 그래도 회사를 2개나 운영하고 있어서 연봉이 적은 건 아닌데 와이프 몰래 돈을 꿍쳐가지고 아이고. 거의 뭐 보증금 하나 날렸다 생각합니다. 근데 돈이 가장 힘들고 왜냐하면 만화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수익 모델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이 제일 힘들었고 두 번째는 70년대가 배경이에요. 저희 작품이. 그러니까 자료 찾는 게 힘들었어요. 그냥 홋카이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홋카이도의 조선 학교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배경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저희 전문용어로 네. 배경 찾고 뭐 사진 찾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죠. 네. 그런 또 고증이 잘 돼 있어야 고증 또, 못하면 댓글로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요즘 또 와. 독자분들이 네. 굉장히 활발하셔서 그런 뭐 복식이라든지 어떤 설정이라든지 그런 거에 고증 틀리면 무료로 보시면서 정말 말 많이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아니, 맞아, 고증 관련해서 지적받았던 적 있나요, 예전에? 요번에도 저희가 와디즈에서 크라우드 네. 펀딩을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조선적 학교라고 그 병기를 했더니 네. 그런 말은 없다. 조선학교 혹은 민족학교다.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깨진 경험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예전에 샤먼이라는 작품 할 때는 인천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했는데 간판 틀려가지고 아이고. 한자 간판 틀려가지고 난리 난 적도 있고. 와, 꼼꼼하시다. 진짜. 네. 원래 뭐랄까 이 평론가 입장에서 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하나씩 세세하게 이게 까는 게 제일 그렇지. 재밌지. 맞아. 근데 거기 댓글 다시는 분들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제일 많아요. 아주 디테일합니다. 지금도 게시판 보니까 조선적이란 글이 올라왔어요. 네. 일본 패망 이후 제일 조선인 중 대한민국 혹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귀국하거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군정이 부여한 임시 국적, 조선적. 와디즈에 나온 자료네요. 아니요, 저거는 두산 백과사전에 있는 그 실제로 있는 단어예요. 아, 네. 야,
그렇구나. 근데 조선적이란 단어만 들어도 뭔가 울컥하지 않으세요? 조선. 망한 나라잖아요, 조선은. 네. 근데 그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에 적을 두고 있는 네.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조선은 없는 나라. 없는 나라죠. 없는 나라. 네. 그런 사람이 10만 명이나 살고 있다. 세상에. 아직까지. 예, 아직.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면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남한이나 북한이나 한쪽을 이제 선택해서 국적을 갖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네. 그럼 조선적을 가진 분들이 어떤 특별히 불이익을 당하거나 많이 당하죠. 네. 일단 영주권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표권이 없죠. 일단 일본 내에서 투표권이 없고 여행에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고요. 예? 여행이에요? 예, 여행에도 제한을 받고 여권을 비자를 받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일본으로 귀화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손정희 회장이나 정대세 씨나 추성훈 씨나 네. 다 태어날 땐 그렇게 태어나셔서 아, 그래요? 네, 다 자기들이 선택하신 겁니다.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함이 많으니까. 예, 근데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거는 이제 좀 편해졌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 유지를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저렇게 이제 외국에서 뭐 일본 땅에서도 어떤 그 조국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 생활 속에 네. 조선적이라는 걸 갖고 그걸 계속 이제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 희망을. 근데 참 이제 이 정부에서는 통일 대박이라고 하면서 통일로 이제 갖가지 마케팅들을 좀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참 좀 안타까워요. 저번에 60만 번의 트라이 때 박사동 감독님? 네, 박사유, 네. 박도사 감독님 들어와서 얘기를 죄송합니다.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정부 차원 지원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전혀 없다고. 네. 재외동포재단도 저희가 두들겨 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어떤 뭐 작품 만드는데 지원 네, 요청이라든지. 아니 매일 답장이 없어요. 아예. 예. 매일 답장이 없어요. 아니 좀 통일 대박이라며. 언제 대박 나는데.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구호로서 그 본인 이미지를 소비하시는 거지, 이렇게 방치해 두고서는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참, 김우정 대표님, 네. 소셜 크라우드 펀딩으로 네. 이 제4의 국전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반응은 좋았나요?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재외동포 숫자 701만 명. 네. 그래서 701만 원을 펀딩을 시작했는데, 네. 다 완료했습니다. 와우. 102%. 그래서 대박. 박수. 대박 났습니다. 와. 정확하게 한 160명, 여명 분이 참여하셔서, 종료 너무 이틀 전에, 완료됐습니다. 그거 열심히 홍보하시더라고요. 네. 트위터에 막 저기 하면서 파워 트위터리안들에게 네. 막 쭉 메일 보내가지고, 멘션 보내가지고. 차단도 많이 당했고요. 차단도 많이 팔로워도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막 도배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님과 박원순 시장님께서 트위터를 리트윗을 해주셔가지고 효과가 땡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랑 같이 술 한 번 마신 적 있었는데 거기 있던 지인들에게 저 김남훈 친구 기름이 RT 한 번만 해주세요. 그 명승범 박사님을 비롯한 뭐 이런 분들. 한 번만 튀겨주세요. 그러니까 김남훈 그 친구가 브라더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요? 좀 되나요? 예. 영업이? SNS에서는 영향력이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왜냐면 저는 이제 트위터 검색을 제 이름을 해보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있나. 그래서 뭐 딱히 뭐 크게 내가 반발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데 김남훈을 쳤더니만 저 김남훈 친구 김우정입니다. 저 김남훈 친구 김우정입니다가 김남훈 씨가 영향력 있는 분들하고 친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좀 인맥이 거미줄. 김남훈의 주변을 노렸어요. 아니 이분이 이렇게 아주 다방면으로 다 인맥이 다 얽혀 있더라고요. 본인만 좀 생기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본인이 영향력이 없어요. 정작 본인은 네. 본인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저 종편이라도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내 말이. 연락 안 오나? 연락 받아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바로 이쪽으로 토스해드릴게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소셜 크라우드 펀딩은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되셨던 것이고, 또, 그 돈도 돈이지만 어떤 확산을 또 노리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역시나 좀 많이 좀 사람들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걸로? 그 소셜 크라우드 펀딩을 했던 것도. 통해서 이제 자꾸. 돈도 네, 돈이지만은- 홍보 목적이 훨씬 컸고요. 네. 근데 정말 운이 좋게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그 크라우드 펀딩 하고 있을 때 영화 제작사에서 찾아와서 오. 영화화 하고 싶다는 얘기. 와. 그다음에 미국 나 일본 놈 나쁜 놈.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나 일본 놈 나쁜 일본어 놈. 예. 아베 다케시. 예, 재능 기부로 출연하시고요. 재능 기부 콜 아베 다케시. 그다음에 미국 부커를 쓰자. 미국 한인 신문에도 기사가 났고 네. 아, 정말. 심지어 이제 일본에 있는 한 그
제일 동포가 하시는 회사에서 네. 투자 의향을 밝혀오셨어요. 오. 왜냐하면 본인들 회사 직원 중에 아까 얘기했던 조선적으로 아직 살고 네. 계신 분들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이번에 많은 경험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도 내가 외롭지 않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의외로 또 관심 가져주시는 네, 많이 분들도 가져주시더라고요. 있고, 네, 금액적으로 뭐 참여해 주시는 네. 분들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힘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 돈은 저희 이제 작화가에게 다 네. 오로지 다 쓰게 입금. 됩니다. 네. 입금 하셨습니까? 제 돈은 예? 입금 아직 못 하셨어요? 받았습니다. 아직 네, 받았어요? 이번 주에 받고요. 네. 받으면 이제 줘야죠. 와. 입금 받는 날 네. 저랑 좀 만나시죠. 고기 드시게요? 제 영향력을 쓰셨으니까 10%는 절 좀. 수수료? 아무튼 영화로 제작된 우리 나무님 출연. 네, 저 그 계약- 아베 다케시로 나갈 계약했고. 거예요. 뭐 이렇게 병양 미소녀 컨셉으로. 네, 얼마든지요. 저 여고생까지 커버 가능할 것 같죠. 건강미인 컨셉으로. 감사합니다. 녹즙 아줌마. 네. 녹즙 아줌마 왜 그래? 이렇게 그 주인공 남학생이 힘들 때 이렇게 어. 하면서 녹즙 한 잔 마셔 이렇게 주는 녹즙 아줌마. 브로콜리야 막 이러면서. 브로콜리 주스. 김선님은 제가 출연료 드리는 걸로. 진짜. 진짜? 와, 신난다. 왜 그런 식으로 영향력 생각하세요? 있으시니까요. 네. 나 김남은 친구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요. 요즘 그 일본 내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더라고요. 네. 아베 정권 같은 경우는 침략 전쟁을 아주 부정하려 하고 있고 독도에 대한 야약도 숨기지 않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한류 관련 열풍이 이제 완전 사그라들었다. 네. 그래요. 제특회 같은 그런 혐한 단체들이 몰려와가지고 시위를 하니까 한류 컨텐츠라든가 상품 판매가 떨어지면서 일본에 있는 그 뭐 조선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제일교포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도 피해를 좀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작품 전작들이 일본 수출이 거의 이제 네. 확정돼 가던 중에 혐한류 열풍이 일어나서 지금 한국 작품이 번역돼서 일본 웹툰 사이트에 올라가면 댓글이 악성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린대요. 그래서 이제 거의 수출길이 막혔고요. 뭐 드라마 수출길 막힌 건 예전에 이미 됐고. 드라마도 막혔어요. 드라마는 이미 막혔죠. 드라마는 그래서 지금 드라마 제작사들이 굉장히 울상이에요. 중국 수출길밖에 없는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불법 복제가 굉장히 네. 많고. 아이고.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뭐 거의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다가 일본 수출길이 막혀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그렇구나. 이 혐한 열풍의 기폭제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분께서 2012년 그 8월 달에 독도를 방문했죠. 네. 이 거의 독도를 뭐 방문하면서 퇴임하기 전에. 그렇죠. 그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사실 일본 사람들의 10명 중에 8명이 독도 다케시마를 몰라요. 몰라요. 네, 몰라요. 몰랐는데 이 와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일본 땅인 독도 다케시마의 존재를 일본 사람한테 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박 당시에 홍보. 일본 구구 세력들이 난리가 났고요. 산케이 신문 같아서는 연일 사설과 메인으로 때리면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 일본 사람들에게 독도의 존재를 알린 가장 큰 공로자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인 것이고 실제로 일본 야후에서 이명박을 한자로 치면요 연간 검색어로 독도가 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관련 아티클이 34만 건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독도에 대한 입장은 뭐 그동안 계속 이제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 입장은 우리 땅으로 확실하게 우리 땅이죠. 지키되 경찰이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 땅인 거죠. 그 문제가 너무 수면으로 올라와서 어떤 이제 그렇죠. 갈등화되는 거는 좀 막는 그런 그렇죠. 좀 약간 어떤 사실 그 독도 방문 카드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 안 갔단 말이야. 국내 인기가 떨어졌을 때 독도에 딱 가서 태극기 꽂으면 와 하니까. 맞아. 근데 사실 얼마 전에 도올 김효국 선생이 예전이죠.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정말 진심이면 독도를 수호했던 진이면 괜찮을 텐데 그게 의심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독도 방문하기 한 달 전에 한일 군사동맹 맺으려고 했거든요. 네. 한일 군사동맹 맺으려다가 실패하고 한 달 뒤에 독도를 가버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국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구구 세력들에게 어떤 빌미를 준 것이고 또 외교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은 쓸 수 있는 가장 초강수를 썼으니까 여기 쓸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서 흘러서 우리 옆에 있는 김우정 대표가 피해를 입는. 네, 요즘 콘텐츠 제작자들이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그분이 참 잘못하신 게 너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본인 인기 붐업하기 위해서 외교 카드 아무데나 남발하신 거 네. 이런 거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도쿄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자기가 한국 사람이니까 일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일본인 동료들이 와서 뭐 한국 드라마나 뭐 가수나 이런 한류 얘기들 많이 하고 네. 그랬대요. 그런데 최근에 한 1년, 2년 사이에 그런 얘기들이 딱
딱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한류 콘텐츠에 대한 얘기들을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한류 붐을 탄 레슬러거든요. 아, 네. 저 일본 프로레슬링 스매시에서 한창 한류 붐일 때 제 입장곡이 바로 겨울 소나타였어요. 아, 진짜? 겨울 소나타가 약 10초 정도 흐르다가 제가 딱 나타나면서 Stop the music. 저는 한국에서 온 잘생긴 남자 김남훈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김남훈이라고 외치시면 여러분들 지금 몇 분이라고 외치시면 여러분들 김남훈이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이만한 분, 김은한 분, 이만한 분, 김은한 분 세 번 하고 딱 등장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배용준의 어떤 패러디 캐릭터로서 네. 잘 안 됐죠? 아니. 레알 터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배용준을 패러디했다니까, 나 지금 뭔가 이렇게 매치가 안 패러디. 되고. 네, 패러디. 패러디. 아, 네. 죄송해요. 오마주인 줄 알았어요. 오마주인 줄 알고. 네, 패러디한 캐릭터로서 네. 활동을 해가지고 챔피언도 했잖아요. 알고 보니 한류 레슬러. 한류 레슬러였는데 말씀하신 그런 혐한 붐이 일면서 또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격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 사그라들었죠. 그러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후세들이 벌 수 있는 자산을 그분이 다 날려버린 거예요. 뻥 쳐버린 거예요. 이명박이 다 까먹었어. 그래서 지금 김우정 대표가 투자 못 받고 힘들어하시는 것도 다 그것 때문이에요. 일본 수출 막힌 게. 괜찮아요. 제 돈으로 하면 되죠. 아니, 사모님. 방송 듣고 계신 사모님. 화이팅! 야, 지금 또 어떤 분께서 자세한 내용이라는 그 필명으로 단풍 페이스북, 스토리원 블로그, 스토리원 페이지, 스토리원 인스타그램을 다 올렸죠. 감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제사의 국적에 대해서 네.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자세한 내용님이 올려주신 이런 사이트 주소로 좀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무서운 방송이군요. 아, 이거 장난 아니에요. 실시간 반응 짱. 무서워요. 아무튼. 근데 이제 뭐 내년쯤에 이 제사의 국적을 이제 따단 이제 세상에 공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 작품의 크리에이터로서 뭐 이 팀을 이끌고 계신 리더로서 정말 이 작품을 통해서 반드시 이거 하나는 좀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 작품에 영감을 주게 된 건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 다음 카페 중에 뜨겁습니다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민족학교를 지원하는 한국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분들이 매년 여름마다 휴가를 다 반납하고 일주일간 일본의 한국 책을 가지고 가서 조선학교를 도와주는 모임을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한국어 책을 가져가서. 예, 한국어 책을 가져가서. 그분들이 한 3,4천 분도 계신데 그분들이 들려준 얘기를 이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일동포가 덜 외롭고 그래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같이 꿈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작품이 잘 되게 저는 만들 것이고 이 작품이 조금이나마 통일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저도 또 실향민이거든요. 저희 부모님하고 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라 고향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거고 이제 뭐 좀 세속적인 발언을 하자면 이번엔 돈 판권 팔려서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와우. 박수. 박수. 제발 좀. 제발. 제사의 국적 영화로 나온다. 제가 그러면 여기 시사남녀 광고하겠습니다. 좋다. 주연 원빈. 여주인공은 전지현. 이렇게 해서 나온다. 산조 출연 김남은. 나는 아베 다케시. 일본 악당. 아베 다케시. 네. 녹집 아줌마 김성. 녹집 아줌마. 괜찮다. 네. 예감 좋아요. 그러니까요. 감이 좋네요. 누구 말처럼. 감이 좋아. 제사의 국적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김우정 대표님과 뭐 45분가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말씀도 잘하시고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아요. 파스타 그거 한 번만 다시 해봐요. 죄송합니다. 내 주방에 여자란 없다. 죄송합니다. 연습해서 녹음 파일 보낼게요. 게스트 이렇게 보내버리나. 그러니까. 진짜. 김우정 대표님 오늘 정말 깊고 넓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어때요? 이런 김우정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할 거리들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방송 게스트분들이 항상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시고, 네. 이렇게 본인, 지금 당장은 어떤 뭐 금전적으로나 엄청 이득이 남는 건 아니지만,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계신 분들 만나면서, 정말 좋고요. 진짜 통일 대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저기 박언니 아니라 이런 김우정 대표님 같은 분이 아닌가. 저도 사실 친구로 지낸 지는 좀 됐는데, 야, 정말 이렇게 생각이 깊고 올곧은 친구였구나. 존경의 지금 마음을 처음 들더라고요. 알았어. 지금 처음 알았죠. 술만 마시다가. 왜냐면은 우리가 그때 했던 이야기들은 사실은 공개되는 순간 우리 다 죽어요. 그래요? 김우정이나 김남 다 죽습니다. 술자리에서 했던 얘기. 그거는 이제 불금쇼 가서 해야 돼요. 불금쇼 게스트 한번 나가시죠. 제가 제 동생하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박사님. 저는 원래 올고준 사람입니다. 아닌데. 아닌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4의 국정을 준비하고 계신 스토리 크리에이터 집단 단풍의 김우정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대표님 앞으로 가시는 길에 정말 창창하게 성공과 조명과 그리고 이쁨이. 그렇지. 돌이 떨어지게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손님, 나무님, 안녕하세요. 방송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진짜 빈말이 아니라 이렇게 재미있는 방송이 팟빵 순위는 왜 이렇게 낮은지 정말 모르겠어요. 팟빵 앱으로 다운로드, 별점 5개, 댓글 달기, 좋아요 등등 저도 순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애청자라는 걸 제가 밝혔고요. 다름이 아니라 전 직업 관련해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사실 나쁜 일은 아닌데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도 많고요. 외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죄 지은 사람처럼 그런 취급을 받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면은 힌트를 드릴게요. 사람을 눕혀놓고 일을 합니다. 드릴을 사용하게 돼요. 뭘까요? 드릴요? 드릴을 쏘죠. 윙. 뭘까요? 혹시 공사하시는 분이신가요? 땅 아니에요. 자, 마스크를 쓰기도 합니다. 뭘까요? 의사. 좀 더 자세하게. 치과 치과 의사 아니에요. 궁금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스튜디오 직접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이따 봐요. 손님, 나무님. 궁금하네요. 네. 사람을 눕혀놓고 일하고. 드릴을 써요. 드릴을 쓰고. 윙. 게다가 이제 마스크까지. 그러니까. 왜 치과 의사잖아. 치과 의사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 자, 손님. 어디선가 이 스튜디오 안에 검정색, 검은 어떤 흑마술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흑마술? 네. 이 어둠의 아우라. 화면 왼편, 왼쪽을 보세요. 오. 범상치 않은 네. 기운이 느껴지시는 분이 오늘 우리 또 스튜디오에 같이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사연의 주인공이신? 사연의 주인공이시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타투이스트 이랑 씨를 모셨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이랑입니다. 박수 와. 쳐도 돼요? 쳐도 되지? 그러니까요. 와, 멋있다. 몸에 문신이 응. 손등부터 시작을 해서 목까지 전부 다. 와. 타투 하시는 분 맞으시죠? 예, 타투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해서 네. 여러 가지 타투 관련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랑 씨 같은 경우는 저랑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봉사활동하다 알게 됐어요. 응? 봉사활동? 네. 세월호 팽목항 관련 봉사활동하다가 그러셨구나. 그때 알게 돼가지고 네. 사실 이랑 씨는 한번 네이버 검색 치면 나와요. 네, 금방 나와요. 이랑 타투이스트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나오면은 인물 검색으로 쫙 떠요. 굉장히 문신을 많은 좀 뭐랄까요? 좀 날카로운 분위기의 청년이 나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착한 분이라는 거. 네. 자원봉사 활동하다 알게 됐다. 내가 이렇게 좀 미리 전제 좀 깔아둬야 될 것 같아서. 전제를 깔아둬요. 네, 좋은 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아니, 저희 방송은 이제 민망하게도 게스트분들이 항상 나오시면은 저희가 설명도 해드리지만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하는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네. 지금 이락씨 사진 올라왔어요. 진짜 우리 게시판에. 백마고지. 백마고지에서 노워. 어떻게. Remember the sad history. 슬픈 역사를 기억하라. 무전여행도 하셨죠? 그게 올해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10월 달에 끝난 전국 도보 무전여행을 했었을 때 백마고지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행 네. 관련해서도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셨네요. 아무튼 검색을 해보시면은 우리 이랑님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직접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선은 공식적인 직함은 타투이스트로 활동하는 작가고요. 타투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 특히 타투 합법화라든지 또 타투를 좋은 이미지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한마디로 그냥 자유로운 작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타투이스트로 작가, 활동하시고. 예술가. 작가, 이랑. 예술가. 영화도 만든 적 있어요. 진짜요? 영화 제작자.
출연도 했죠. 출연도 했고. 내 돈으로 했기 때문에. 영화 배우 유명한 분도 출연하셨다면서요. 그때 김일하 선생님과 김일하 선생님, 또 SS 유진, 그다음에 우리 햄버거로 유명한 효준이 네. 이런 친구분들이 선뜻 저희 기획을 네. 좋게 봐주셔서 출연을 해주셨죠. 네. 그 영화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영화 찍기 전까지 우리 이랑 씨가 벤츠를 타고 다녔는데 네. 그 영화 끝나고 나서 대중교통을 이용. 그때 이후로 계속 지금도 이 지하철 2호선에서 맴돌고 있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삶이 이렇게 그 예술 창작을 이게 네. 하는 거는 이게 고통이 많이 따라요. 예. 방금 우리 김우정 대표님도 그러니까요. 인터뷰하고 가셨지만은 뭐 본인 돈으로 열심히 이제 하고 계신다잖아요. 네. 아무튼 근데 저는 이제 문신을 이렇게 지금 제 옆에 이제 손 딱 내려놓으셨는데 손에도 커다란 정말 리얼한 사람 눈 모양의 문신이 있고요. 예, 글자도 많이 있고 어떻게 문신에 관심 갖고 하시게 사실은 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어렸을 때 착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주변에 문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아. 근데 그거를 문신을 한다는 건 아니었고 네. 그러면서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일본 쪽 관련해서 일을 했는데 네. 그때도 일본 야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신들을 그냥 심심치 않게 봐왔기 때문에 문신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였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 30살이 넘어서 이거를 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 몸에 문신을 하게 됐고 또 문신을 들어와서 보니 문신 환경이 네.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이제 문신 활동을 하게 됐죠. 네. 여러 가지 활동. 그럼 어릴 때 이제 주변에 이제 문신하시는 네. 삼촌들, 네. 어른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면서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또 모태신앙이었고 또 그 엄마가 집사님이었고 네. 그다음에 어떡해. 막내 너무 겁이 많아서 네. 문신을 하고 하면 나도 죽을까봐 그때 이제 몰래 할까 아니면 가출을 해서 할까 이런 열망이 너무 컸는데 진짜 하시고 싶으셨나요? 문신하려고 가출. 했었는데 이게 또 부모님의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부모님의 너무 무섭잖아 사실은 어린 나이에 그쵸. 그래서 못하다 이제 너무 늦게 사실은 했죠 문신을. 네. 그럼 최초의 문신은 뭐였어요? 문신을 이쪽에 다 지웠어요 사실은요. 네. 실패했구나. 그 사람이 실패했죠 내가 실패했죠. 그분이 안 예쁘게 근데 그려주셨고. 아까 그 사담으로 우리 얘기한 것처럼 저도 문신을 처음 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문신업을 하기 전에 이제 네.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문신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문신을 하고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제 문신이. 이렇게 이런 건달 문신이 아니라 네. 한마디로 미국 문신 그때는 뭐 장르를 잘 몰랐기 때문에 미국 문신. 그래서 맨날 목욕탕을 가고 운전할 때 팔을 창문가에다 이렇게. 팔을 걷고 자랑하려고. 근데 우리 집에 슈퍼였는데 옛날 그 티를 박스 티를 입고 있었어요 여름에도 걸릴까봐. 근데 너무 무심히 있다가 넉넉히 있다가 엄마가 3층 단열에 뭐 꺼내라. 뭐 손님 왔으니까 꺼내라. 어떻게? 그걸 꺼내다가 이게 팔이 올라가는 바람에 걸렸구나. 그때 거의 죽도록 맞고 욕먹고 집 나가라. 뭐한 자식이냐 너는. 이런 그때가 한 28살 때. 처음 그때 그렇게 문신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제 문신의 역사가. 우리 집사님 어머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 네. 지금도 마음은 아파하실 거예요. 예. 근데 부모가 이제 제 몸이 워낙 이쪽 활동을 하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하니까 네. 이제 부모가 뭐 자식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몸에 문신 많으면 오해받지 않나요? 좀 나쁜 사람으로? 그쵸. 제가 뭐 이쪽 타투 씬에서는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누가 어딜 가도 타투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큰 오해는 맞지 않는데 그래도 아직 지방을 간다거나 저를 전혀 모르는 공간을 가면 목욕탕에서도 출입을 제한당한 적도 있고요. 정말요? 심지어 저는 이제 약간 한국 건달이 아니라 미국 건달인지 알아요. 몸에 영어도 많고 미국 아까 말한 미국 문신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 탕에 있으면 뒤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시골 가면 쟤 미국 깡패인가 보다. 미국 깡패 막 서군대는 것도 들리고 어떡해. 그런 오해도 당하고 아니 그 도보 여행기를 보면 이렇게 동네를 돌면서 이렇게 동네 어르신들 마을회관 같은 데 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고 네. 일 도와드릴 테니까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런 걸 무전이었어요. 무전 도보 여행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시골 분들이랑 만났을 때는 이제 장갑을 끼고 있다가 이제 좀 친해져서 밥을 먹을 때 장갑을 벗고 우통을 벗으면은 아이고. 짜잔.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왜 허락했을까? 지난 후회가 느껴지는. 그래서 저는 절대 허락 받기 전까지는 목폴라랑 장갑을 끼고 다 허락을 맡아요. 하룻밤 재워달라. 밥을 놔달라. 심지어는 그 경기도 북부 지역으로 갔을 때는
그 군 병력이 출동한 적도 있었어요. 아, 진짜?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거는 제가 민통선 아닌지 모르고 민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을 네. 어떤 트럭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태워줘서 들어갔는데 네. 제가 그 순간 모든 병력이 출동하더라고요. 모든 병력이 출동을 해서 왜 들어왔냐? 나는 어떤 노인분이 태워주셨다. 노인분 연락처를 달라. 넌 모른다. 없지. 그래서 저를 이제 가까운 출입구로 나가서 파출소에 인계를 하고 신원조회를 하는데 파출소에서 눈빛이 싫은 거예요. 제가 문신이 많으니까 그 시골 파출소에서. 일단 싫은 거. 네, 그래가지고 막 왜 미국 깡패가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아우 골치 아파 막 이런 제가 느낌. 또 이렇게 합법화 운동을 하면서 네. 의료법이 있어요. 의료법 위반된 게 있어요. 퍼포먼스안이라고. 아. 근데 그게 보통 사람은 의료법이 내가 퍼포먼스한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가가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냥 의료법으로 딱 그래서 뜨니까. 제가 이제 신분증이 없으니까 쳐보니까 정가도 있겠다, 문신 있으니까 막 이제 훈계도 하고 취조도 하고 그러는 거 파출소에서.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명함이 없으니까 머리를 썼죠. 네이버에 제 이름 한번 쳐주세요. 시골 분들은 네이버 이름 나온다는 거 크게 생각하시네요. 그래서 박근혜,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나. 그치. 원래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그분이 나중에 갈 때는 사인 한 장 해달라는. 제가 연예인 아닌데 그래, 네이버에 나오신 분은 사인 받아야 된다면서. 나 너무 숨막혀. 어쩜 좋아. 그래서 한번 그것 때문에 살아난 경우도 있고요. 아이고. 야. 근데 얼마 전에 진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 몇 년 전에 왔다가 그 고급 호텔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묵는 호텔 사우나 갔다 출입 금지당한 적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사실 빈번하게 일어난 일인데. 아, 그래요? 네. 외국에서도 문신한 사람 출입금지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지금 문신 시장이 더 성숙되고 있지만 자정 노력이 심해가지고 더 좋아가지고 뭐 해수욕장이라든지 뭐 일반 목욕탕에는 심지어 타투한 사람들이 못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그래요? 일본 시내를 돌아다녀도 문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못 봐요. 문신 인구가 더 많은데. 왜 그러지?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스스로 서로 예의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문화가 덜 돼 있는데 큰 호텔에서는 사실 우리보다 더 소중한 더 돈이 되는 고객들이라든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 그런 고객들이 있기 호텔 때문에 살 수도 있는데. 그니까. 호텔 살 수 있는데. 심지어 호날두 연봉이면 살 수도 있는데. 살 수 있죠. 근데 우리 김선님은 문신 한번 안 해보고 싶으세요? 아니, 근데 저는 문신 관심이 되게 많아요. 하신 분들 제가 인스타그램에 팔로우하는 분들이 중에 여성 문신 아티스트 분들이 많아요. 뭐 린다 로즈 같은 네, 맞아요. 레슬러도 린다 로즈, 있고, 몸매는 막 파이터도 린다 있고, 로즈 네. 같은데 막 문신 엄청 멋있게 하시는 언니들. 그런 분들 이제 일러스트 해가지고 본인 몸에다 문신하고 이런 분들 되게 멋있어서 팔로우 많이 하는데 그 보는 것만 좀 그렇지 직접 내 몸에 한다는 거는 좀 뭐랄까 네. 약간 겁나는 거 아프다고 하니까 네. 또 그리고 한 번 하면 지울 수 없다는 점이 좀 이렇게 선뜻 하게 되지 않는 그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뭐 문신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제 주변에. 근데 제 주변에 문신한 분들은 프로레슬러라든가 뭐 UFC 파이터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되게 멋있어요. 멋인데 어느샌가부터 동네 목욕탕 가면은 그냥 일반 분들도 문신을 많이 했는데 좀 너무 안 멋있는 안 거죠. 멋있어. 너무 이렇게 좀 몸도 안 좋은데 문신을 해놓으니까 뭐 남진아에서 활동하는 해적 같은 느낌이 나서. 소말리아 해적. 네, 그래서 뭐지 이렇게 해서 난 안 할래 이런 느낌이 됐었고 저는 그 예전에 헬스클럽 운동할 때 농협이라고 새기신 분 본 적 있어요. 어디에다? 팔에 농협. 한글로? 네, 한글로 농협. 아니 왜? 모르겠어요. 왜 농협을? 버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시구나. 웃겼던 기억이 있는데 참 저 진짜 문신 합법화도 저희가 여쭤볼 거지만 저 궁금한 게 뭐냐면 네. 그 문신마다 다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 이스턴 프라미스라고 나오미 와츠 나오는 영화 있거든요. 러시아 마피아 다룬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그 러시아 마피아로 그 임관이라고 해야 될까? 소속 멤버가 됐을 때 해와 달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무릎에다가 새기더라고요. 그게 뭔 의미냐면 해와 달은 바닥에 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이제 앞으로 무릎을 꿇지 마라. 그런 의미로 막 새긴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문신마다 또 의미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범죄에 관련된 네. 타투 이제 그걸 러시안 크리미널 타투라고 하긴 하는데. 크리미널 타투요? 근데 세계 5대 마피아, 뭐, 멕시코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이런 문신들은 사실은 의미가 정해져 있어요. 조직에 관련된 문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같은, 아까 그 영화를 제가 보진 않아가지고, 어제 간단히 검색을 해봤는데, 네. 러시아 마피아 관련된 영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마피아 같은 경우는 별이 우선은 가장 심볼이고요. 네. 가장 어깨다 많이 하고, 아까 무릎에 같은 거는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뜻이고, 네. 뭐 몸에다가 이제 성모 마리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난 태생부터 범죄자다. 그리고 교회 성당을 한 이유는
그 감옥이라는 뜻이고요. 그 성당의 탑의 개수는 나의 형기. 아이고. 그런 의미가 다 있어가지고,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게 이제 그 나라에서는 그 마피아한테는 정말 자부심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아까 말한 입단을 할 때, 보스 앞에서 그 러시아 마피아 전속 타투이스트가 와가지고 직접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보스 앞에서. 진짜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패션으로 그걸 따라했다가, 만약에 러시아 여행 갔다가, 진짜 크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목숨 걸고 하는 자기한테 우리나라 별이라든가 이런 거 막 하잖아요. 하는 그런 벌이 아니라 뭐 예를 무릎에 한다거나 그렇죠, 예. 이런 걸 따라했다가 패션처럼 따라했다가 이제 러시아 사우나 갔다가 아니면은 혹시라도 갔다가 만약에 여름에 이러면 돌아다니다가. 그냥 동양인에서도 무시당하고 테러를 당하는데 그런 만약에 러시아 그 사람들한테는 전통이고 역사인데 그런 거를 일반인이 그 나라에서도 일반 러시아 사람들도 그런 문신을 잘못했다가 테러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조직에 관련된 문신을 할 때는 안 하는 게 좋고요. 아예 안 하는 게 네, 좋다. 안 하는 게 좋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족지역 관련된 문신은 게 아니라 지금 문신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걸 하더라도 문신할 때 그 상황에 맞는 의미를 새기는 게 그 가장 좋은 게 뭐 추성훈 씨 보면 UFC 선수 추성훈 네. 사랑이라는 아이의 발 도장을 자기 발에 새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의미는 자기가 부여하는 거지 의미가 다 정해져서 하는 것들은 조직에 관련된 것들은 없고요. 내가 이제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하는 거죠. 그냥 멋있어 보인다고 어떤 패션으로 따라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네. 좀 그게 생각을 하고. 가장 지금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좀 왜냐면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그냥 친구 따라서. 아까 우리가 패션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패션이 아니거든요. 패션은 갈아입을 수가 있잖아요. 옷을 버릴 수도 있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한번 새기면 지울 수 없는 큰 단점이자 큰 매력이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친구 따라서 누가 했으니까 연예인 누가 했으니까 똑같은 걸 해주세요. 이러면 그런 것들은 금방 질려버리거든요. 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투를 할 때 그렇게 좀 신중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타투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할 의미가 없거나 할 생각이 없는 친구들은 절대 하지 말라. 의미가 없으면 정말 할 사람들만 해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즘 이렇게 미디어에서 네. 그 타투하신 분들이 많이 출연하고 그래요. 그쵸. 뭐 비정상회담의 네. 다니엘이라든지 네. 뭐 노홍철 씨도 타투했는데 이렇게 테이핑 항상 붙이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수들이나 연예인분들 네. 많이 하셔서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타투는 아직도 의료법이죠. 의료법으로. 예. 그럼 불법인가요? 하는 거 받는 이게 거 다. 제가 합법화 운동을 한다는 거는 합법화 그냥 명시적인 얘기고요. 그냥 법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긴 좋아요. 원래 그냥 불법이었으면 합법화를 만들긴 좋은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료법으로 걸어놨거든요. 타투를. 예, 바늘 쓴다는 이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바늘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소를 바늘 이용해서 몸에다 집어넣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의료법이에요. 의료행위.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법이 있으니까 그걸 법이 있는 걸 바꾸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아예 어떤 관련 법규가 없는 상태라면 법을 제정하면 되겠는데 그렇죠. 이미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이 있다 보니까 네. 완전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야기한다는 게 가장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뭐 미국, 영국이라는 거는 다 합법화하고요. 심지어 사회주의국과 중국 같은 경우도 네. 문신은 문화적인 행위다. 이거는 그냥 법으로 인정해주자 해가지고 국제 컨벤션도 다 열리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뭐 세대 10대 뭐 경제 대국이든 네. 문화 대국이든 이렇게 OECD 말을 하는데 국가원국인데? 결국은 의료법이 하나 걸려가지고 우리나라 한 10,000명, 2만 명 정도에 되는 이 업을 삼고 있는 타투이스트들이 다 불법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타투이스트, 아티스트라고 얘기 다 하고 다니지만 경찰이 오는 순간 다 범죄자로 저는 이 심정 이해가는 게 지금은 모터사이클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나쁘진 않지만은 제가 멋있잖아요. 10년 전, 15년 전에 서울 그 강남역 시티극장 앞에서 번개를 치면요. 오토바이를 세워놓잖아요. 지나가다 경찰차가 서요. 왜? 그래서 번호를 적어가요. 우리 신분증 다 찾아보고 막. 이렇게. 단순히 오토바이 타고 있다는 오토바이 여러 대 이유만으로.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그 오토바이도 뭐 우리가 불법 개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또 오토바이도 좀 비싸. 그런데도 다 번호 적어가고 신분증 다 이렇게 조회해보고 그 오토바이만 타면 나쁜 놈, 문신만 하면 나쁜 놈 이런 인식이 딱 박혀 있다 보니까 완전 짜증 나죠. 일단 잠재적으로 좀 범죄자 취급을 하고 네. 들어가는. 아까 요즘 매스미디어에서 문신한 연예인들도 많이 볼 수 있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 종편에서는 좀 볼 수 있고 공중파 아직도 막혀 있죠. 테이핑하면서 그러니까 가리니까. 가려야 그렇죠. 된다고 그 하더라고요. 문신한 상태로 처음 우리나라 텔레비전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해철 씨였어요. 그 가수 신해철 씨가
MBC 100분 토론에 나왔을 때 그때 네. 진짜 문신이 아니라 스티커 문신이었어요. 일부러 자기 자신을 좀 락커처럼 보이려고 스티커 문신을 하고 나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어쨌든 간에 문신하는 사람이 시청자들이 텔레비전 공중파를 통해서 처음 봤었고 그게 사실 마지막이었죠. 네, 그 이후로는 다 철저히 무슨 하얀 팔토시 같은 거에서 가리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뭐 악당들이 한다거나 이런 거 외에는 모두 다 예능이든 시사든 전부 다 팔토시로 가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웃겨요. 아니 무슨 죄를 졌어? 아니 근데 문신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그 몸 위에다 하는 네. 그런 예술 장르로서 많은 이제 뭐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는 그렇게 대우받고 인정하고 하나의 네. 장르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침을 쓴다는 것 때문에 의료법에 묶어놓고 이런 이미 이분들이 계시잖아요.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변도 넓어지고 있는데 막는다는 게 뭔가 이렇게 현실과 이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맞습니다. 네. 그 캣24님이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셨는데 문신하면 전염병에 취약해진다고 하던데요. 정말인가요? 아이고 이런 선입견. 이거는 약간 의사들도 공식적인 인터뷰를 할 때 사실은 많은 위험 요소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쪽 입장은. 근데 미군 보건의료협회에서 발표한 바로는 남녀가 키스에서 옮기는 전염병보다 더 적다. 현저하게 적다. 그러니까 키스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고요. 네. 키스보다 안전한 문신. 미국의 뉴욕 가면 미용실 수보다 타투샵이 더 많을 정도로. 그래요? 만약 전염병이 많으면 미국에 있는 사람 다 죽었죠.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그는 100% 안전하고요. 그 대신 사람의 행위의 문제죠. 네. 얼만큼 일회용 기계를 쓴다든지 좋은 약품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스스로 양심을 지킨다면 문신은 행위로서 하나만 가지고는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그 문신 합법화? 비범죄? 정확한 명칭이 뭐죠? 저는 이렇게 어차피 이걸 누가 하지는 않기 때문에 법제화 운동이라고 하고 싶어요. 법제화. 법적인 제도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법화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합법화예요. 지금 합법화가 돼 있어요. 의사만 하면 합법이죠. 의사만 문신하면 합법이죠. 그러니까 합법화, 불법화 이게 아니라 법적인 제도를 정확하게 마련해 달라 해서 법제화 운동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이 싶어요. 법 개정을 하려면은 일단 뭐 국회의원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 이렇게 법을 다루는 분들하고 또 얘기가 돼야 될 텐데요. 그게 어려운 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절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현저히 작은 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거를. 너무 마이너하기 때문에. 네, 이거 그리고 시장 파이도 작고요. 그러니까 크게 이득이 된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떤 크게 파급 효과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사안들이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직. 어렵네요. 저희가 아니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하는 생활인들을 이렇게 법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범법자로 만드는 법이라면은 그러니까요.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참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이랑 씨를 모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멀쩡한 사람인데 지금 법제도가 완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 TV가 관심을 안 가지면 누가 가집니까? 우리 방송 짱이야. 네, 시사남녀가 관심을 안 가지면 누가 가집니까? BBC.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셨던 거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문신이라든가 타투에 대한 여러 가지 선입견이 있겠지만은 또 그걸 업으로 살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분도 법을 준수하면서 살고 싶은데 법이 엉망진창인 거라는 거. 또 이런 분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수록 우리 전체 국민들의 행복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 이 법 제도가 이 시대하고 이 시민 의식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계속 이렇게 선구자적인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바꿔달라.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있을 때 또 이렇게 뭐 그렇게 맞습니다. 더 전반적인 좋은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고요. 또 이렇게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 가지 또 어떤 법 개정 또 해봐야겠죠. 네. 오늘 이랑님 타투이스트 예술가 이랑님 모시고 타투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 재밌네요. 재밌었어요. 어디 안 보인 데다 나도 하나.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어. 흔히 안 아프게 할 수도 있네요.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순 없죠. 역시. 아무튼 예쁜 거는 다 좀 고통이 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잘생겼잖아요. 뭐래요. 우리 빨리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타투이스트 이랑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즐겁게 싸우는 그날까지, 즐겁게 싸워서 이기는 그날까지, 김선, 김나물의 시사남녀가 에너지 빵빵하게 드리겠습니다. 파이어!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